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교육과정 암기에 대한 두 번째 조언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의미 있는 교육과정 암기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멘티분들, 그러니까 수험생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도 유효하게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그런 스터디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조금 정말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좀 '나중에 이렇게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책 그 초등인구 원포인트에서 멘토링 월별 편지의 1 월의 편지에서도 이 의미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해 다룹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런 말을 제가 덧붙여요. "내가 이걸 1 월의 편지에 이 내용을 다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 월에 이걸 해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초등 임용고시라는 그 큰 일련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지 절대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여름방학 중순쯤 어느 정도 기계적인 암기가 되어 있을 때 이걸 시도해 보아라." 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절대 이걸 지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 나중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그냥 가볍게 일단 듣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쯤 '아 뭔가 나 좀 이제 지루한데 계속 암기판 가지고 하는 것 좀 이제 신물 난다.' 싶으시면 그때 다시 이 영상 보러 오세요. 알겠죠? 네, 그럼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의미 있는 교육 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교육과정 암기라는 것은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교학방류, 평방류를 연결해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스터디원을 당연히 한 명만 구하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성취 기준을 교학방류, 평방류, 거기서 나아가서 기본 이론 강론까지 이렇게 다 꿰가지고 한 번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씩 양을 누적해 가는 방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름방학 시작할 때쯤 친구를 구해서 11월 시험 보기 3일 전까지도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교육과정 미니북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하기 쉬울 텐데 딱 그거에 한 페이지씩 매일매일 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일주일에 4번, 많게는 6번까지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계속 누적해서 시험 직전까지 함께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나랑 진짜 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좀 원만한 성격에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랑 어느 정도 기계적인 암기 상태가 비슷한 사람을 딱 한 명만 구하면 돼요. 진짜 오래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간에 관두거나 이럴 거면 그냥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그냥 그 친구랑 나랑 제 교육 과정을 끝장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스터디원 한 명을 구합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미니북. 이거를 긴밀하게 협의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거, 조금 덜 중요한 거 이렇게 나눠서 중요한 거 먼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중요한 A등급에는 실체, 총창 제한, 수미, 영통 이렇게 있었고, 좀 덜 중요한 거에는 국과 사, 도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중요한 게 시험에 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B등급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A등급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 분류는 당연히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스터디원과 반드시 협의를 해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스터디하고 계속 누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월 30일에 10페이지에 있는 실과를 했어요. 와, 그날은 잘해요. 그 다음 날인 1월 31일에는 그 10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실과, 교육과정 미니북 그 페이지 더하기 그 다음 장에 있는 11페이지 실과 교육과정 미니북 그 페이지, 그렇게 두 페이지를 누적해서 1월 31일에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씩 매일매일 스터디하고 누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A등급 이후에 B등급으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한 페이지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한 건데요. 만약에 여름방학 시작할 때쯤부터 하면 한 페이지씩 해도 충분하실 거고, 좀 8월, 9월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두세 페이지 더 이상으로 분량을 늘려서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취기준, 교학방류, 평방류를 연결짓고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긴다 하면 이제 기본이론, 네, 교육과정 기타, 뭐 성취기준, 교학방류, 평방류 말고 이제 내용체계 이런 것도 좀 물어봐 주고 또 강론까지 확장해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교육과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만 들었을 땐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제가 예시 문제를 한번 가져왔어요. 아직 체육 강의를 안 들으셔서 대답하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영역별, 학년별 목적을 말해봐. 네, 이건 머릿말에 나온 부분인데요. 이렇게 그 영역별, 학년군별 머릿말에 그 영역과 그 학년군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쭉 말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또 다음 문제, 체육에서 신체활동 관련된 걸 다 말해봐. 이게 뭐냐 하면 교수학습 방법인 유의사항에 뭐뭐뭐뭐한 신체활동을 뭐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또 그것만 싹 모아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답은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게 모든 학년군 모든 영역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일부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또 싹 모아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고, 또 미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내용체계, 핵심 개념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랑 지총을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통합 2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고 원포인트 한눈에 강의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을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What is the story about? 이 문장 하나 가지고도 듣기 성취 기준이냐 읽기 성취 기준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이러한 교사의 발화를 또 성취 기준과 연결시켜 보기도 하고, 또 TPR 해서 이제 기본 이론 내용이죠. 이것과 관련된 교학방류나 평방류를 말해봐 이렇게 교육과정과 또 연관 짓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묻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 외에도 더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더 다양하게 묻고 답하면서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의 균형을 잡아가는 공부를 여름방학 이후부터 하시면 돼요. 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까지도 결국엔 가야 되는구나 방향을 저는 잡아드린 거였고요. 이걸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2월에 보시겠죠?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름방학 이후부터 네, 진행하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의미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멘토링 시간에는 강사가 보라는 것만 봐도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2월에 편지를 작성을 했었어요. 강사가 보라는 것만 봐도 될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노우인데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지도서 직소 스터디를 제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과 또 지도서 직소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해와요. 알겠죠?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